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방송 2부 진은청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44일 남았죠. 어제도 두 거대 정당은 공천 등 선거 준비에 무척 바빴습니다. 민주당은 11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경선에서 청와대 파워는 정말 셉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친문 파워라고 해야겠죠. 친문이 아니면 여당이 아니다. 마치 이런 기준이 작동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친문도 나뉘죠. 대통령이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거나 대통령의 복심이라거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바로 선골입니다. 민주당 캠프에서도 문 대통령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청와대에 입성한 사람들은 진골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제 발표한 경선 결과에서도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재관 전 농해수 비서관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두 사람은 진골이죠. 특히 한병도 정무수석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로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컷오프는커녕 경선을 내보냈죠. 민주당이 검찰의 기소를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떨어졌는데 한병도 수석은 당당히 승리했습니다. 그가 승리한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전북 익산을입니다. 민주당이 텃밭이죠. 이변이 없는 한 당선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의 재판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막상 언론이 주목한 지역은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도 변호사가 나선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지역입니다. 옥천은 유영수 여사의 고향으로 지금도 육 여사에 대한 애틋한 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19대 총선에선 박건영 씨가 출마하기도 했죠. 하나 더 눈에 띄는 곳은 전남 목포입니다. 이곳은 DJ의 정치적 고향이죠. 그래서 박지원 의원의 지역구인데 지금까지 박 의원은 지역구 관리만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은 김원희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박지원 의원의 맞상대로 내놓았습니다. 정의당도 이곳에 후보를 공천하죠. 윤수아 의원이 바로 후보입니다. 이 세 사람의 대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잠못 궁금해지는군요. 통합당은 후보조차 내지 못하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관전할 수 있다고 할까요? 통합당은 공천 문제보다 다른 문제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눈을 의심케 하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오늘이 메인 뒷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터졌습니다. 매체에 따라서는 황 대표와 함께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곳도 있고 황 대표 유승민 의원과 3인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곳도 있었습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김종인 씨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황 대표로부터 아무 연락도 없었다. 연락이 오면 만나볼 생각이다. 만나고 나서 고민을 하든 판단을 하든 할 것이다. 재밌군요. 김종인 씨가 누굽니까?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로 알려진 분이죠. 그는 외국어대에서 독일어를 전공한 뒤에 독일 민스트 대학으로 유학 가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학위입니다. 그 뒤부터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했죠. 잠시 서강대에서 교편을 잡은 것 외엔 늘 양지에 있었다고 할까요? 전두환 대통령 당시 11대 12에 두 차례에 걸쳐서 민정당에서 전국구, 말하자면 지금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냈죠.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다시 비례대표로 14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건 노무현 정부 때 그동안의 와신 상담 끝에 다시 작은 민주당으로 당직을 받고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당시 작은 민주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이탈해서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뒤라서 문자 그대로 군소정당이었죠. 하나갑 전 의원이 대표였습니다. 이때도 약간의 구설수가 있었지만 이내 잠잠해졌죠. 그 뒤에 김종인 씨는 다시 한번 변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당권을 장악하면서 당을 비대위 체제로 바꾸고 그를 비대위원으로 부른 겁니다. 사실상 김종인 비대위로 불렸죠.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라는 독일 사회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고 한국 유일의 보수 정당을 통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색을 붉은색으로 바꿨으며 당에서 보수를 빼내겠다고 공언하고 강령과 정강 정책을 바꿨죠.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에 그는 다시 이른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를 토사구팽이라고 썼는데 그 무렵 저는 방송에서 박 대통령은 자칫 김종인 씨 때문에 패배할 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으로 문재인 후보와 정책 차별성이 없어졌으니 말입니다. 그 선거는 선거 당일 오후 3시 이후에 안보 위험을 인식했던 노령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향하면서 역전을 했던 선거였습니다. 60대 이상 투표율이 90%에 이르렀죠. 어쨌든 김종인 씨는 다시 칼을 갈았습니다. 그가 지난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상대였던 문재인 민주당 대표편에 선 건 정말 놀라운 또 한 번의 변신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정권을 가진 비대위원장을 꿰찼죠. 그만두겠다고 하니 문재인 대표가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거의 뜻대로 공천이 이루어졌으며 그 역시 비례대표로 다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비례대표만으로 5선 의원이 된 기록을 세운 겁니다. 이 기록은 아마 세계에서 하나뿐인 기록일 겁니다. 한국 역사에도 다시는 등장할 수 없는 대기록이죠. 당시 새누리당은 김종인 씨의 변신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자신의 입지를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자신만이 최고 전문가인 듯 처신하는 일을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했죠. 오만으로 자멸했고 이후 전국은 마구 요동쳤습니다.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는 재빨리 국회의원 자리를 버렸습니다. 대선에 출마한다는 게 명분이었죠. 그러나 이내 그 뜻을 접고 안철수 후보 편에 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저는 그가 범죄의 토사구팽 고사를 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범죄처럼 튀지 못하고 문종처럼 자리에 연연하다가 구친의 칼에 목숨을 잃는 것 같이 그는 어리석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황교안 대표가 다시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부른다는 뉴스에 어찌 저 같은 사람이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그는 언론이 표현하는 대로 빼어난 구원투수일까요? 그를 모시자고 하는 황 대표 측근들은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그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니다. 그야말로 통합당이 중도로 외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나온 말과 똑같은 말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김종인 씨는 황 대표가 직접 전화하라고 황 대표의 사자를 내쳤고 그만큼 콧대를 세웠다고 하는군요. 이 기사가 정확한 기사라면 정말 김종인 씨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 액션은 자신이 단순히 얼굴마담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죠. 말하자면 수도권 공천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권한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노컷뉴스가 지난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황 대표 측이 사람을 보내 김종인 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한 시점은 바로 오늘 3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종인 씨가 퇴짜를 놨다고 하는군요. 그쪽에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황 대표가 직접 전화하라. 그는 CBS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관심이 없어서 얘기할 것도 없다. 나중에 얘기나 들어보려고 하는 것뿐이다. 이쯤 말했으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죠. 관심이 없는 분이 굳이 인터뷰까지 할 리도 만무할 테니 말입니다. 언론은 황 대표가 굳이 김종인 씨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는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통합당 공관위에는 선출직을 경험한 이들이 모두 PK 인사다. 김용호 위원장, 김세연 의원, 박한수 사무총장이 그렇다. 그래서 수도권 판세를 잃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래서 필요하다.
그 사람들은 김종인 씨가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김 위원장의 능력으로 본 겁니다. 당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주당은 전국에서 123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됐죠. 수도권 122석 중에 무려 87석을 얻었습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34석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물론 다른 일각에서는 이 일은 절대 성사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누굽니까? 외부의 입김이 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공천 작업을 잘 해왔는데 갑자기 수도권 공천에 김종인 씨가 개입하는 것을 응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종인 씨는 얼굴마담은 또 절대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는 거죠.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지역 49곳 중에 13곳, 인천 13곳 중에서 6곳, 그리고 경기 59곳 중에서 불과 12곳만 공천이 끝났습니다. 과연 오늘 혹은 내일 황 대표와 김종인 씨의 회동이 있다면 어떤 합의가 나올까요? 놀랍게도 진보 진영 편에 서곤 하는 노컷뉴스는 그를 두고 철새 선대위원장이라고 부른 칼럼을 실었습니다. 아마도 진보 진영에서도 김종인 씨의 통합당 행위, 보수 진영의 외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두려운 눈으로 보는 것이겠죠. 자, 이제 제 나름대로 내리는 결론입니다. 저는 김종인 씨는 누가 승자가 될지를 알아채는 동물적 감각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분은 잘 모르지만은 또 몇 차례 만나서 대화도 해본 사람으로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가 움직여 승리를 가져왔다기보다 그가 승자의 편에 설 줄 아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청약가를 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온다면 이 나라 보수층은 대혼란에 빠질 겁니다. 통합당의 외에는 넓어지겠지만 한편으로 실망한 집토끼도 늘어날 겁니다. 이 정부에 반대하지만 투표장으로 가는 걸 망설일 분이 늘어난다는 거죠. 지켜보겠습니다. 결론이 나면 그때 다시 논평을 올리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봄은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밖은 여전히 춥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